자, 식신격을 논함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정, 첩출, 부기, 불거, 여, 가보, 정묘, 개축, 병진, 공지, 현명, 시야 그랬습니다. 자, 정편이 중첩되게 노출되어서 이렇게 정편이 중첩되게 노출되면 부기가 크지 못하다. 정편이 중첩되어 노출된다는 것은 무엇이 중첩되어서 노출된 것을 이야기하느냐. 자, 예를 들면 가보, 정묘, 개축, 병지는 공지현의 명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 정묘, 개축, 병진. 자, 개수일간이 묘월에 출생해서 수목식신격이죠. 자, 수목식신격인데 뭐가 정편으로 드러났냐 하면 재성이네요. 그쵸? 이렇게. 재성이 정제, 편제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정제와 편제로 드러나고 또한 식상 또한 월지는 식신격인데 또 상관이 또 천간에 드러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혼잡이고 식상도 혼잡이고 그러니까 격도 혼잡이고 재성도 혼잡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부기가 크지 못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신격에서 재성이 심하게 노출되면 부기가 크지 않다고 하였다. 그래서 공지연의 사주는 개수일간이 묘월에 출생하여 혼잡한 재성이 식상의 생활을 받고 있다. 아쉬운 것은 일간이 약한 것이다. 자, 개수일간이 묘월에 출생했는데 식신격인데 식상 혼잡으로 드러나고 또 재성도 이렇게 혼잡으로 드러나서 이것 자체도 이미 부기가 크지 못한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일간이 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일간이 너무 약한 거죠. 그러면은 일간이 식상에 설기되고 재성까지 극을 해야 되는 이런 가운데에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있죠. 부족으로 나타나는 거죠. 설계하는 것도 비겁이 있어서 비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식상격에서는 비겁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뿌리가 그렇죠. 일간이 지지에 노강지에 뿌리 근이 튼튼하거나 천간으로 비경겁제가 있어야만이 이 식상이 수생목으로다가 이렇게 근황하거나 비겁의 생을 받아야만이 이 식상이 똘똘한 식상인데 일간은 허약한 일간으로부터 나온 이 식상 혼잡이 재성을 또 정편제로 생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 어쨌든 금으로 얘기한다면 순금도 아니고 18K도 아니고 14K에서도 떨어지는 이렇게 순도가 좀 떨어지는 격이라고 표현을 하면 맞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육신이 똘망똘망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간 자체가 특히 식상격이나 재성격이나 관살격은 일간이 근황하든지 비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쉬운 것은 일간이 약한 것이다. 일간이 월령의 장생지에 있으나 일간이 월령에 이렇게 개수는 묘목의 장생지죠. 그래서 음간의 장생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생지에 있으나 음간의 장생지는 양간의 장생지에 비교했을 때 힘으로는 약한 거죠. 그 양간의 장생지는 천간의 비견 3개 있는 것보다 강하지만 음간의 장생지도 약하진 않아요. 비견 2개 있는 것보다는 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왕세 강약에서. 하지만 양간의 장생지는 지장간에 그 양간의 통근처도 있고 그리고 또 양이 양을 생하기 때문에 그 상생하는 힘도 굉장히 뭐랄까 포괄적이면서도 강한데 음간은
설기만 되고 상생하는 것도 없고 통근도 없기 때문에 양간의 장생지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지에서 로강에 근이 없고 인성도 보이지 않으니 인성이라도 있으면 금생수 경금이라도 있으면 금생수라도 하면 이게 이제 조정이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재성의 혼잡이 문제가 아니라 제다신약의 문제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재성의 혼잡도 탁한 기운이라서 이것도 문제가 돼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정편제를 두 개 다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는 재능, 저것도 할 수 있는 재능을 재능으로 쓸 수 있는데 이 사주에서의 큰 문제점은 제다신약이라는 거예요. 일간이 약하고 식상생재가 너무 강하다는 거. 그래서 제다신약의 사주가 된다는 거. 그래서 개수일간은 식간 중에서 가장 유약하니 이 부귀한 사주가 되기 위해서는 해자축으로 무리지어 있거나 경금의 생화가 있어서 일간이 왕성해야 되는데 지지의 로강지가 없고 인성의 그 생도 없기 때문에 이사주는 식상과 재성은 혼잡으로 왕화한데 일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제다신약으로서 부기가 크지 못한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고요. 다음 문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목 용재 화염토조 귀다 취무 여 기미 기사 갑인 병인 황도독 지명시야 그랬습니다. 자, 이 소리는 뭐냐면 여름의 목일간이면은 간목일간이 여름에 태어난 거죠. 뭐 사화라고 해야죠. 식신격이니까. 그렇죠? 은근히 여름 계절에 태어난 목일간이 그쵸? 목일간이 재성을 용신으로 쓴다. 그러니까 재성이면은 무토죠. 무토 기토 기사로 돼야 되겠네요. 여기서는 그쵸? 그러니까는 이렇게 여름에 태어난 목일간이 기토를 쓴다는 것은 식신생재로서 이 재성을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식신격의 재성을 쓰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화염토조 그렇죠? 화염토조가 된다는 거죠. 여름에 이 기토는 말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 목일간이 이 재성을 쓰게 되면 불은 그쵸? 불은 염상으로 뜨겁고 토는 말라버리니까 화염토조가 된다는 거죠. 이럴 때에 음, 무관을 취하게 되면 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을 취하게 되면 귀한 경우가 많다. 그죠? 예를 들면 기미, 기사, 갑인, 병인은 황도독의 명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의미하죠. 지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수는 지혜를 의미하는데 그쵸? 지혜를 의미해요. 지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음, 특히 간목 같은 경우에는 수생목을 통해서 지혜의 수생목을 통해서 이게 문과로 그쵸? 문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생목으로 가서 수가 이렇게 조우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사회계열 쪽 문과의 사회계열 쪽으로 해서 문과로 갈 수 있는데 어, 이게 여름에 태어난 이게 간목일간이 예, 화가 이렇게 투간까지 해서 목화로 왕한데 그쵸 목화로 왕한데 이게 뭐 정제가 됐건 무토인 편제가 됐건
토를 만나면 무토든 기토든 만나면 이렇게 여름에 목화로 이렇게 왕한 경우에는 이 토들이 다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럼 토가 다 말라버리면 여기서 목이 클 수 없죠. 목이 다 말라버리니까 목이 말라버려서 클 수 없고 땅은 토라고 하는 것은 작물을 키울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화염토조가 돼서 그럼 이거는 개간을 해야 돼요. 개간을 해야 되는데 뭘로 개간을 해야 돼요? 현대사회에서는 토목건축으로다가 개간을 해야 되죠. 그렇죠? 토목건축으로 개간하는 방법이 있어요. 토목건축으로 개간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옛날 이 시대에는 문가가 아니고 이것은 무관으로 간다면 문가가 아니고 무관으로 간다면 오히려 그 무관으로 가서 귀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시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문가가 굉장히 그 귀하고 무가는 또 이렇게 문가에 비해서 취급을 하대했었죠. 그런 듯이 또 근현대에 와서도 뭔가 문과 쪽으로 가서 행정고시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음, 기술직으로 가는 공과 쪽은 별로 이렇게 문과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문과는 전 아니고 오히려 그쵸? 기술직인 그쵸? 이과 쪽에 뭐 기술직인 뭐 의사라든가 그쵸?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쪽 또는 예체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성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쪽이 더 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리하기 어려운 것은 똑같은 사주라도 그 부기의 척도가 그 사회의 현상에서 어떤 사회냐 그 사회의 그런 트렌드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에 그 문과가 그 인정을 받던 시대에도 이렇게 화염토조가 돼서 쓸모없는 사주라고 해서 치부돼 버린 것이 아니고 어, 이렇게 화염토조로 어, 쓸모없는 땅으로서 이 갑목이 이 살아나기 힘든 이런 사주 구조에서도 오히려 무관으로 가니 여기서 무관으로서 귀한 도덕의 그런 사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예문은 굉장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다시 내가 지금 이걸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주가 됐던 그 사회 환경에 맞추어서 그, 지금 현대 사회는 특히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직업 분야를 찾아서 거기에서 독특하게 나만의 그 개성으로서 내 사주를 활용해서 그 부분에 어떤 부분에 그 전문가가 된다면 이 또한 굉장히 그, 그 성공할 수 있고 그 나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주를 놓고 어느 한 기준에서 놓고 이 사주를 거기에 기준에 맞춰 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게 이렇게 하는 획일적인 사주 분석보다는 각각의 그 사주에서 가장 이 사주가 바람직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연구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된다면 어떤 사주 구조로 태어났든 간에 좋은 사주 나쁜 사주가 없다. 내가 내 사주에서 좋고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이 한계를 자각을 해서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생기기 때문에 명리학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예문이 바로
지금 이 황도독의 사주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한번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미, 기사, 갑인, 병인인데, 자, 갑목일간이 4월에 출생했어요. 그래서 식신격이에요. 식신격인데 이 사오미월에, 그쵸? 오화가 공엽되어 있죠. 이렇게 사오미로 공엽되어 있는데 인사형까지 이렇게 일어나서 목생화가 굉장히 강하고 거기다 병화까지 투간했으니 기토가 아무리 습토라 하더라도 이 기토는 말라버리는 거죠. 그렇죠? 말라버리니 여기다 가색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색의 작용으로 심고 뽑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물을 심고 뽑는 게 아니라 기둥을 받고 빼는, 기둥을 받고 기둥을 빼는, 그래서 건축, 토목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옛날에는 이 가색을 그 말라버린, 그쵸? 이 기토가 말라버린 이것에서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작물을 지면서 수생목으로서 이 감목을 그 어떤 인의예지에서의 그 인으로서의 이러한 유학적 공부 이런 거보다는 무엇으로서 이거는 죽은 나무로서 그냥 통나무를 이렇게 베어서 이것을 창과 칼의 도구로 어떤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그냥 무관으로서의 직업으로 취함으로 해서 이 사주가 오히려 그쪽 계통에서 귀한 사주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주가 되지 않았을까. 더구나 또 이렇게 인사형까지 형살까지 있는 이런 구조를 또 환경을 또 잘 그렇게 응용해서 쓴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신격인데 국가 식신격인데 식신이 식신생제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음식을 만든다거나 또는 뭐 이사주에서는 지금 수가 없으니까 수가 있어야 인성을 통해서 필서를 쓰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수생목이 안 돼서 수생목 목생화가 된다면 지식인으로서 필설 말과 글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구조에서는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데 있어서 식신생제로 쓰려면은 이것이 이제 그 뭔가 말과 글을 지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상대방을 딱 제압하면서 호령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아우르면서 강력하게 쓰는 이런 걸로서 이 사주 구조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름에 출생한 갑목일간이 기토 재성을 용신으로 쓰는데 재성인 토가 여름에 메말라서 문과를 버리고 무관으로 나가니 오히려 귀해졌다. 만약에 여기에서 식신이라도 어딘가에 신자진 수국이 있다든가 그쵸? 신자진 수국이 있어서 수가 이 토를 촉촉하게 하고 있다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배웠듯이 당령에서도 배웠듯이 일단은 병화당령에서 신자진 수국이 있으면 개수가 그쵸? 개갑이나 개갑으로 해서 기토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연결되어서 사회계열 분야의 문과로 갈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수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문과를 버리고 무관을 취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문과에서 되지도 않는 공부를 막 하는 것보다는 이과로 전향해서 기술이나 운동이나 이런 쪽을 택함으로써 오히려 그쪽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주가 되어서 귀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의 예문은 사주의 병을 오히려 활용해 가지고 그것을 직업으로 오히려 유리하게 쓰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 사회에서도 잘 응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도도구의 사주는 어쨌든 기미, 기사, 갑인, 병인인데 간목일간이 4월에 출생하고 시간으로 병화가 투간되니까 식신격은 이루고 있으나 기토 재성이 화의 기운에 메마르고 목의 수의 기운이 없으니 육신으로 인성이 없는 사주이다. 그래서 사중 경금 편관을 취하고 지지의 인사형을 따라서 무관으로 간 것이다 라고 사주를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무장 표시를 한번 보면 자, 이신사의 중기의 육신은 혹시 투간되지 않아도 천간으로 드러난 육신처럼 작용을 해요. 이것이 오행으로 쓰려면 중기는 삼합이 돼야 쓰지만 육신으로는 정신이기 때문에 이신사에는 앞으로 오는 그 계절에 정신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이 없어도 육신이 있는 것처럼 쓴다. 이것이 그래서 사중의 경금이라고 하는 그 편관을 굉장히 편관으로 쏠려 있는 사주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그렇죠? 간목일간이니까 사중의 경금인 편관에 쏠려 있는 사주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또 살펴보겠습니다. 약불 용제이 취살인 최위 위 권현혁 그 다음에 여 신묘 그 다음에 계유 기미 상국공 명시야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재성을 용신으로 하지 않고 살과 인을 취한다면 이때는 최고의 권위가 그쵸? 최고의 권위가 현역하게 빛난다. 그쵸? 권위가 빛나게 된다. 예를 들면 신묘, 계유, 기미는 상국공의 바로 명이 바로 이것이다. 그쵸? 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재성을 용수로 쓰지 않고 살인을 취한다면 식신격에서 어떤 자 상국공의 그 기식치살격에 대해서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묘, 계유, 기미. 자, 사실 살펴보면 자, 개수일간이 묘월에 출생했습니다. 그러면 수목 식신격인데 이 식신이 묘유충인데 이 묘유충은 2대1 충이니까 이 충은 자평진연 이론으로는 충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언제 충이 될까요? 유금이 온에서 올 때. 유금이 온에서 오면 2대2 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묘유충이 굉장히 극렬하게 작용하겠죠. 근데 원국에서는 2대1 충은 안 되니 이 묘유충은 제외하더라도 일단 식신격이 편인을 중첩되게 연월간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금들이 금극목으로 편인 도식을 해서 이 식신격의 파격이죠. 식신격이 파격이에요. 식신격이 파격인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귀식치살이라 하는 것은 이 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버릴 기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버릴 기자인데 뭘 버리냐면 식신을 버리는 거예요. 식신을. 그러니까 식신을 그러니까 편인이 도식해서 이게 파격인데 파격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이 식신을 버리고 뭘 취하냐면 살을 취해서 살이 있어야 살을 취하죠. 살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있으면 차라리 살인 상생으로 이거를 성격을 시킨다는 거예요. 살인 상생으로. 이게 기식치살격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데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어, 이렇게 되면 그 사주가 더 좋다는 거잖아요. 지금 식신격에서
오히려 살인을 취하면 사주가 더 빛난다. 권위가 더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치 예, 식신격이 살인상생격으로 성격된 것처럼 쓴다는 거죠. 살인상생격으로. 그 이유는 살인상생이 여기에서 해당되는 이유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일간이 약하니까 어, 일간이 약해서 어, 이, 이 금이 예, 금생수는 육신으로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오행으로든 육신으로든 금극목을 해서 식신격은 본래 파격인데 이걸 파격으로 치지 않고 오히려 살인상생으로 성격이 되었다. 이러면 더 권위가 혁혁하다. 여기의 핵심은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일간이 약한 거죠. 왜냐하면 개수 자체가 식간 중에 가장 약한 데다가 식신으로 설기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편인도식이 돼서 원래는 파격인데 격은 파격이라 하더라도 일단 일간이 약한데 칠살이 편인을 생하고 편인이 칠살을 설화시켜 가지고 일간을 돕는 구조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런 사주가 어, 오히려 권위가 더 혁혁하게 빛나는 그런 사주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이런 사주는 보지 못해서 뭐라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지금 자평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식신격에서 재성을 쓰지 않고 재성이 없는 경우 식신생재가 원래 돼야 되는 건데 살인을 취하면 권위가 빛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신묘, 신묘, 계유, 기미는 삼국공의 사주팔자인데 개수일간이 묘월에 출생하여 식신격인데 연월간에 신금 편인을 만나서 식신격이 파격이에요. 그러나 식신으로 설기가 심한 일간을 편인이 화살하여 일간을 생화하니 살인상생으로 유정해져서 식신격이 다시 성격되었다. 이것을 기식치살이라고 한다. 즉 식신은 버리고 살인을 취한 것이다. 이때 일간이 약하고 인성이 강하거나 인성이 약하고 일간이 강하면 더욱 귀한 사주가 된다 했는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일단은 그래서 이게 이제 사주 자평진전 격국론이 뭐냐면 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부귀빈천을 보는 기준이 되어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사주인가 아닌가를 성패로 보는데 그 성패가 있는 그 순용, 역용 또는 상신 이런 걸 통해서 성격과 패격을 논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억부예요, 억부. 그러니까 억부는 뭐냐면 이렇게 뭔가 지금 이 경우에도 본래는 격으로 따지면 그냥 무조건 파격이죠. 토생금의 금극목까지 하니까 이거 완전 파격이죠. 그냥 파격으로 끝나야 되는데 파격은 파격인데 이것이 어쨌든 육신으로는 살인 상생을 돕고 있다. 살인 상생으로. 그렇죠? 약한 일간을 살인 상생으로 돕고 있기 때문에 억부론적으로는 이것이 신약한 일간에 설계하는 것을 오히려 극제하고 살인상생으로 일간을 돕는 것 이 자체로서 오히려 권위가 더 혁혁한 그런 사주가 돼서 마치 칠살격의 살인상생이나 편인격의 살인상생을 쓰는 것처럼 유능한 사주가 되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 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체적인 틀이고 그 안에서 왕세강약으로서 이게 중화를 이루고 중화를 어느 만큼 잘 이루고 있느냐가 내실적인 면에서는 그 고절을 결정짓는 그러한 어떤 단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예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식취살이라고 해서 식신을 버리고 살인상생을 썼다고 해서 경명이 살인상생격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월지는 그대로 이 월지의 격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장에 식신격의 장에 이 예문이 있는 거고 그래서 기식치살격으로 식신은 버려도 살인상생으로
식신격이 성격되었다라는 이러한 그 논리를 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주에서 왕세강양의 중화를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예,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이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무, 인수이, 단노, 평관, 지요, 무제, 여귀, 귀격, 여, 무술, 임술, 병자, 무술, 호회원, 명시야 그랬습니다. 만약에 인수가 없고, 그러니까 식신격에 천간에 인성이 없는 거예요. 인성이 없고 칠살만 있는 경우, 그렇죠? 칠살만 있는 경우 이렇게 되면 식신격의 칠살을 보면 이거는 식신대살격으로 성격이거든요. 식신대살격.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수가 없고 단독으로 평관만 노출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됐을 때 단지 재성만 무죄만 되면은 좋다는 거야. 무죄만을 요구한다. 재성만 드러나지 않으면. 자, 식신격의 칠살만 단독으로 드러났을 때 인성 없이 드러났을 때 여기에 재성만 없으면 재성이 있으면 재생살이 돼서 일간을 치니까 재성만 없으면 이 자체로 귀격이라는 거예요. 식신대살격으로. 그러니까 칠살이 일간을 함부로 못 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식신이 월령에서 칠살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칠살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돼도 귀한 격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귀 귀격 역시 또한 귀한 격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사주냐? 무술, 임술, 병자, 무술. 그래서 호혜원의 명조가 바로 이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혜원의 사주를 보면은 무술, 임술, 병자, 무술인데, 자, 병화일간이 수월에 출생해서 무토가 천간에 두 개나 연간과 시간에 두 개나 투간했어요. 그럼 식신격이죠. 식신격인데 칠살만 단독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성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드러났어요. 이러면은 이것 또한 귀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식신격이 칠살을 보고 있으니 이게 식신대살격인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성격됐는데, 아니 토가 하나 둘셋넷 있는데 다섯 개나 있는데 이 임수가 이 토에 의해서 너무 식신재살이 너무 재살태가가 돼갖고 이런 사주가 어떻게 귀한 사주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음, 이게 자수가 일지에는 이 자수 안에 술토 사이에 해수가 공엽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술해자 여기도 해수가 또 공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술해자 해수가 공엽되어 있으니 여기는 다 술해자로 수가 무리지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칠살이 굉장히 왕한 거예요. 그래서 로강지로 이렇게 살이 왕하기 때문에 이게 임수의 자수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해수가 양쪽에 공엽되어 있어서 지지의 해자수가 많이 있는 거다.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균형이 맞춰지죠. 그래서 이 사주는 귀한 격이 된 거예요. 식신대살격으로. 자, 한번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식신격에 인수가 없고 재성도 없이 평관만 투관되어도 식신격이 성격이 되는데, 즉 식신격에 칠살만 투관된 경우에는 식신대살로 성격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무술, 임술, 병자, 무술은 호회원의 팔자인데 병화일간이 수월에 출생하여 무토가 투관되니 식신격이다. 이때 월의 임수 칠살을 만나 식신대살격으로 성격되었다. 식신에 비하여 관살이 약하지만 수월과 일지 자수 사이에 해수가 공엽되고 술중 정화에 병화가 통근하고 있으니 일간이 식신과 관살을 감당할 수 있다.
만약에 일간이 음간이라면 극설교과로 볼 수 있으니 또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일간이 만약에 정화였다면 정화이고 이런 구조가 음간이 서로 바뀌었다면 극설교과도 잘 살펴봐야 돼요. 수레자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사주는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당무장 표시를 보면은 식신제살과 식신대살을 구별해야 되는데 식신제살은 칠살격이 식신으로 재화된 것이고 격이 칠살격 기준이고요. 식신대살격은 원령의 식신격이 기준이에요. 식신격이 칠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살과 대살은 이렇게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약 금수 식신이 용살 귀이 차수 여 정해 임자 신사 정유 서상서 명 시야 그랬습니다. 자, 만약 금수 식신격이 살을 쓴다면 칠사를 용신으로 하면은 귀함이 또한 빼어나다. 그러니까는 금수 식신격이 칠사를 쓰는 경우, 그러니까는 같은 식신 대살격이라도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정의 임자 신사 정유는 서상서의 명이 바로 이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조금 아까도 식신 대살격이었죠. 이게 식신 대살격이었어요. 식신 대살격 이거는 화토 식신의 수를 본 식신 대살격이고 이거는 금수 식신이 정화를 본 식신 대살격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되냐 하면 이것 또한 빼어난 사주다. 식신 대살격은 다 빼어나요. 근데 이 사주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임자, 신사, 정유 신금일간이 자월에 출생하고 그래서 금수식신격이에요. 그렇죠? 금수식신격인데 이 해자로 방국으로 물이 지어 있고요. 거기다 사유축이 반합이 되어서 이게 금생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간으로 임수가 투간해서 또 일간의 금생수를 받고 있으니 천간과 지지가 온통 금한순행이에요. 자, 금한순행이라는 건 뭐냐면 겨울은 당연히 겨울답게 추워야 되지만 이 추위가 너무 지나쳐서 꽁꽁 얼어 있는 것을 금한순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금한순행이 되면 물리차적으로 일단은 병화나 정화로서 화로서 이게 이제 조우가 우선 필요한데 이 사주는 금수 식신격에 칠살을 보고 있는데 이 칠살이 조우용신 역할까지 하는 정화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 빼어나다라고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수식신격이 칠사를 용신으로 쓰면 조우까지 갖추어서 더욱 귀하고 빼어나다. 자, 서상서의 사주팔자는 정해, 임자, 신사, 정유이다. 신금일간이 자월에 출생하니 금수식신격인데, 그쵸? 금수식신격인데, 식신이 살을 대하고, 식신이 살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데, 그쵸? 이 식신이 살을 대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대하고 있는데 칠살이 중첩되어 나타나니 이롭지 못하다. 칠살이 양쪽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신격에 그러나 월에 임수 상관과 연간의 정화 칠살이 합을 하여서 격이 맑아졌다. 이 소리는 뭐예요? 자월에 금수 식신격인데 상관이 또 떴잖아요. 그러면 식상으로 혼잡된 거예요, 격이. 근데 이렇게 정임합으로 이렇게 묶였어요. 또 여기서도 이것도 이렇게 묶였어요. 묶여서 묶여서 일단은 격은 식신격으로 맑아진 거예요. 맑아졌는데 양간 하나를 놓고 음간 두 개가 투합으로 이렇게 합을 하고 있어서 이 합이 전이라지는 못해요.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전이라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화분한 거예요. 화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격은 맑아졌어요. 그래서 거의 맑아졌고 그다음에 차가운 이 신금이 차가운 이 신금이 일간 신금이 자월에 태어나 금수로 얼어붙은 모양이지만 정화 7살이 투관되어 일단 조우를 돕고 있으니 조우로다가 일단 유정해요. 합이 됐어도 조우 작용은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이 정화가 뜬 것만으로도 조우 작용하고 그다음에 식상 혼잡을 이렇게 합살로다가 격도 맑게 해주고 이런 지금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일간이 또 근으로 일간도 또 근으로 왕해요. 식상으로 설기되고 칠살이 있다 하더라도 다행히 합이 돼서 일간의 힘을 빼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격이 식신격이니까 자월의 식신격이니까 일단 일간이 근왕해야 되니까 일단 일간이 근으로 왕하고 그 다음에 상관과 칠산일도 이것도 상관도 근이 있고 록의 근이 있고 그 다음에 정화도 일지의 사화의 근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 뭐냐면 유력해요. 일간도 힘이 있고 상관도 힘이 있고 그쵸? 식상도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칠살도 힘이 있고 다 유력한 가운데에서 어, 이게 상관 합살이 되어 가지고 격이 식신격이 맑아지고 조용신 역할까지 해주니 유정한 것까지 같이 유정도 하다 유정하기도 하다. 그래서 이 사주는 유정하고 유력한 사주로 상격에 속한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음, 같은 식신 대살격이라도 이 살을 대하고 있는 거라 하더라도 격을 맑게 해주고 조우용신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귀한 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지어 식신 기인 하와 태염 이 목초 투인 불에 여 병호 계사 갑자 병인 전참정 명시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식신격은 인성을 꺼리죠. 왜냐하면 도식되는 거니까. 그래서 꼭 편인만 꺼리는 게 아니라 정인도 꺼려요. 식신격에서는. 그래서 꺼리는데 그러나 뭐냐면 여름에 화가 너무 지나쳐서 염상이 되면은 목은 목초가 된다. 그러니까는 목이 뭐냐면은 어, 지친다는 거죠. 거스린다. 그러니까는 뭐 약간 이렇게 태워진다는 의미도 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는 목이 예, 타버린다기보다는 이제 목이 다 지쳐서 이제 말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인수가 드러나더라도 투간되더라도 불에 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병호, 계사, 갑자, 병인이라고 하는 전참정의 명이 바로 이것인데 한번 사주를 살펴보면 병호, 계사, 갑자, 병인. 자, 갑목일간이 4월에 태어났고, 그쵸? 목생화를 이루고 있고, 사오미 화국을 이루면서 목생화가 되어 있으니, 이 사주는 염상인 건 맞아요. 그쵸? 염상이에요. 거기다가 병화가 또 천간에 투관하고 있어서, 비록 갑목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병화가 양쪽으로 투관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지쳐서 말라서 말라버릴 지경인 거죠. 그래서 식신으로서 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목 자체가 말라서 그 자기의 어떤 식신의 그런 재능을 쓰지 못하는 정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개수가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지에 이렇게 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개수가 많은 식신 화를 이 개수가 약한 개수가 이렇게 덜어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수화기제가 되어서 이 사주가 좀 뭔가 그 쓸모 있는 사주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경금이 하나 있다. 경금이 하나 있다. 경금이 금생수로 이 개수가 왕해졌다. 경매 금생수로. 그러면 이것은 인성이 왕해져 갖고 식신을 어떤 꺼트리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또 파격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경금이 드러나지 않고 사중에 암장되어 있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수격에서 인수가 왕하면 가벼운 재성을 써도 되듯이 이렇게 식상이 왕성하면 뭐냐면 인성으로서 왕성한 식상을 덜어내고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이렇게 중화를 맞추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자평진전이에요. 더군다나 그냥 왕세강약도 아니고 특히 한겨울과 한여름에 조우용신 역할까지 하면서 이렇게 중화를 이루는 사주는 더욱 귀하다. 이런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식신격은 인수를 꺼리는데 인수가 투관되어도 꺼리지 않는 예가 있다. 예를 들면 병호계사 갑자 병인은 전참정의 사주팔자인데 갑목일간이 4월에 출생하여 천간에 병화가 쌍으로 투관되니 목이 지쳐있다. 아무리 갑목이 그 인월에서 나온 뻣뻣한 그런 목이라 하더라도 그죠? 한기로 뻣뻣한 간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화가 많으면 얘가 지쳐서 마른다는 거죠. 말라가는 거죠. 이때 개수가 월간에 투관되어 뭐 구름이 됐든 소낙비가 됐든 한 차례 뜨거운 태양을 가리는 현상과 같다. 그리고 억부로는 일단은 이렇게 설기가 심한 것을 이렇게 수생목으로 도와준다. 근데 이 사주는 다행히 근이 이렇게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것도 또 인호술 화국으로 그렇죠? 인호술 화국으로 이렇게 병화가 천간에 떠버리니 이 개수가 없으면 이 간목은 지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분목돼서 다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적천수 청간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죠. 인호술의 마을에 병화가 투관하고 간목이 뜨면 간목은 분목되어서 사라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거는 인호 4월에 더군다나 4월에 인호술까지 있고 병화가 이렇게 떠 있는데 이 간목은 감당을 못하죠. 다 타버릴 지경인데 이 개수 하나가 있어서 이게 조용신 역할을 해서 사주가 귀해졌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예문이었습니다. 자, 또 다음 문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 기관, 금수불기, 즉 금수상관, 가, 경관, 지위 그랬습니다. 그거는 식신격에서 관을 보는 것은 꺼려요. 식신격에서 상관격에서만 정관을 보는 걸 꺼리는 것이 아니라 식신 역시도 정관을 꺼리는 거예요. 서로가 상극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금수는 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수는 꺼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뭐 경금일간이 자월 또는 뭐 신금일간이 자월 이건 식신이니까 경금일간은 이건 해월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금수식신격에서는 관을 꺼리지 않는다는 거야. 병화를 꺼리지 않는 거야. 병자 이걸. 그러니까 금수 식신격에서는 금수는 불기 꺼리지 않는다. 즉 금수 상관은 또 금수 이게 금수 상관도 그렇죠? 경금의 자월 금수 상관 또한 상관 또한 경관이 가하다는 거예요. 정관을 보는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 상관격은 관을 볼 수 있다. 이 얘기죠.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금수라고 하는 것은 금수 상관이든 금수 식신이든 금수가 무리지어서 이렇게 얼어붙어 있으니 병정화로서 이것을 이 얼어붙은 것을 일단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관을 쓸 수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렇게 금수상관이 이렇게 다 원령에 있어야 되는 거야. 원령에 해수든 자수든 원령에 이것이 천간으로 드러나면 개수로 드러나거나 임수로 드러나면 이거는 이 경관은
쓸 수 없는 거예요. 이 경과는. 천간으로 드러난 금수 그 상관경과는 이건 그냥 상관경관이 되는 거예요. 월지에 암장되어 있는 식신격이나 상관격이 천간의 정관이나 치사를 쓸 수 있다는 거지. 천간으로 드러난 거는 쓸 수 없고요. 주의할 거는. 그리고 또 관이 천간에 있어야 되는 거지. 원령이 암장되어 있는데 지지에서 관을 보는 것 또한 이것도 흉한 거예요. 이것도 상관경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구별을 잘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설을 보겠습니다. 식신격에서 정관을 보면 꺼리는데 금수 식신격이나 금수 상관격은 조우를 우선함으로 관사를 꺼리지 않는다. 즉 금수 식상격은 경금, 신금, 일간이 해월, 자월에 출생한 것을 말하니 그 밀간의 화는 관살이 되는데 금수로 얼어붙은 식신을 관살이 화로서 해동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다음 문장은 잠시 쉬었다가 시간 관계상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